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5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법무부를 떠났습니다. 임식이 있었는데 임사를 한 뒤에 임사는 법무부 사람들에게 뭐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임식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이어진 말은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은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그런 위기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총선을 앞두고 투입되는 비대위원장이니까 국민의힘과 총선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되겠죠. 비상한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다지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보합세입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의 좀 뒤지는, 또 자체 분석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참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상한 현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커, 이때는 보통 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죠. 한두 점 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을 때리면은, 홈런 한 방을 때리면은 바로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간 상황이죠. 지금 국민의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은 들어오지 않아도 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역전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이게 투 스트라이크인데 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볼이 들어왔을 경우 이 또 다른 상황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 볼이 좀 애매해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애매해도 할 것은 다 해봐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대적인 어떤 인적 쇄신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 살피지 않고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에 본인이 또 빚이 없으니까 마음껏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앞뒤 말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죠. 비상한 현실,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 상황,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것이죠. 그때는 뭐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치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의도 정가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비대위원들을 이제부터 선임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어떤 일종의 비대위원을 하면은 좀 안배를 하죠. 뭐 정치인 출신 몇 명, 뭐 학자 출신 몇 명, 언론 출신 몇 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채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회
구성부터 12명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획기적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비대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자,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갖추면 본격적으로 그 당을 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일단 오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준석 문제 아무래도 문제가 관심이 모아지죠. 김기현이 끌어안으려다가 다시 데리고 올려다가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준석이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해놨는데 아직 이제 6일 남았는데 본인은 어떤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처지에 빠졌죠. 이준석은 오늘 한동훈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어제 그 방송사고를 일으켰는데 또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어제 그 안철수 의원에게 EXX 이런 생방송에서 욕설을 했죠. 그런데도 참 불러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좌편향된 방송국이죠. 이준석을 불러서 이 여권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계속 하니까 어쨌든 오늘 한동훈이 또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이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동훈이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나서 딱히 할 이야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특유의 그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등 신당 세력을 만날 건가? 자, 이준석 이름을 언급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준석이 특정한 사람이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뭐 특별히 이준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관심밖이다. 아직은 관심밖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는 것이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데 이준석은 이게 정식 출범이 26일 날 정식 출범을 합니다. 26일 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비대위가 26일 날 정식 출범을 하는데 이준석은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해놨으니 서로 접촉을 하고 말고 그런 상황도 없을 것 같고 이준석이 탈당을 미루면서 혹시 나를 끌어안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비대위 출범이 26일 이준석 탈당 예고 날은 27일 그러니 접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한번 계속 가보겠다.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를 했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니까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 되죠. 그런데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다.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당의 책임성을 지금 강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큰 차이다. 그 시너지를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 실천할 수 있는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해서 옮기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런 그 발언들도 상당히 지금까지 여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다른 정당도 야당도 했던 그 발상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여서야대에서 막 끌려다니는데 아니 지금 여당은 소수당이지만은 대통령이 있고 바로 정책을 잘 만들면은 그게 바로 실천이 될 수 있고
물론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지만은 국회 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내정자는 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을 바꾸지 않고도 그때 금수완박을 무력화시켰죠. 시행령을 막 고쳐가지고. 그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고치니까 대통령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서 하는 것은 그 정책은 곧 실천이 되는 거죠. 시행령이라도 바꿔서 그때 금수완박을 무력화시켰듯이. 자, 이런 발상은 상당히 참신합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그 정책은 약속일 뿐이다. 국민에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을 깨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갈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물론 100% 성공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본인이 이 명백한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어떤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은 익히 봐왔습니다. 순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이 정글 같은 정치권에서 성공을 이끌어낼지,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성공을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부분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정치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식의 그 말과 행동이 계속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을 했죠. 그런데 아직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26일입니다. 26일 오전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면 AR에서 투표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출범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 비대위원을 인선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을 그 면직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떤 영향,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또 한동훈 개인 입장에서도 물론 완전히 개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전체 여권의 움직임이지만은 자기 대권에 아마 대권에 대한 뜻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지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